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34, 부터 3장 자료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사회성 자료형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사회성 자료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입시형과 문자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형과 참조형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장에서 배운 점수에 저장된 데이터를 콘솔 화면에 좀 더 보기 좋게 출력하는 따라해보기 예제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콘솔에 출력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보기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을 콘솔에 출력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명령을 이용해서 고객 정보 입력, 고객 정보 입력 이게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의 정보를 입력받아서 각각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input 함수를 이용했죠. 고객의 입력, 고객의 입력.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고 그다음에 나이를 입력하세요. 나이를 입력받습니다. 그다음에 이메일 입력받습니다. 이메일 입력받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고객의 이름은 유저네임, 나이는 에이지, 이메일은 이메일, 전화번호는 폰이라고 하는 정수에 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정보를 입력받아서 각각의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input 명령을 이용해서 입력받는 거는 다 우리가 input 2장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고객의 정보를 콘솔에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문자열의 포맷 메소드를 이용해서 좀 더 보기 좋게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력을 해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했고요. 프린트 함수를 이용하는데 여기 안에 포맷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합니다. 입력 결과를 출력을 하겠는데 이 마이너스 비율을 60개를 사용을 하고 한가운데에 입력 결과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비율가 60개가 있고 가운데에 입력 결과가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식에 여기에 첫 번째 가운데에 첫 번째 메인이라고 하는 거를 가운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간에 에이지 두 번째라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0개의 칸에 이메일, 그 다음에 20개의 칸에 폰 번호. 그래서 메일은 10개의 공간, 그리고 여기에 대표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 5개의 에이지, 그 다음에 20개의 이메일, 20개의 폰 번호, 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비율을 반복해서 65개를 나타내라. 그래서 반복해서 65개를 나타내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변수명, 유저네임, 나이, 이메일, 폰 번호를 각각을 가운데에 해서 10개를 가운데에 각각의 변수값이 가지고 있는 값을 출력을 해 그러면
그래서 이름에 해당되는 거, 나이, 이메일 주소, 폰 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되어 있는 형태를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목록의 필드명으로 사용될 문자역을 정렬을 하고 그 아래쪽에는 입력받은 데이터 값을 그대로 입력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F5 눌러서 실행하면 이렇게 화면에 실행이 됩니다. 영문으로 입력했고요. 나이 53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면 여기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구글 샘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에서의 자료형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사용되는 자료형의 종류는 아주 많으며, 크게는 수치형 자료형, 문자형 자료형, 논리형 자료형, 참조형 자료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형은 기본 자료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데이터의 자료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형을 다른 말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며 이 파이썬에서는 특정 데이터의 자료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입 365 하면 인티즈, 타입, hello 하면은 str, 타입, true 하면은 boolean 이렇게 우리가 자료형의 종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의 타입을 한번 살펴보면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료형은 참조형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메모리는 물리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장치를 논리적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데이터는 스택이라고 하는 논리 메모리를 만들어주고, 참조 데이터는 힙 논리 메모리에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참조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의 종류, 첫 번째 노말인데, 다른 언어에서 no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참조하는 값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부울리언은 참과 거짓을 판별해서 true나 false의 값과 그런 결과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인티즈는 정수형 자료형으로 정수형은 조직점이 없는 데이터들을 이야기합니다. 플롯형은 실수형 자료형으로 실수형에는 조직점이 있고 기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플렉스, 복소수인데 이 복소수를 의미합니다. A 플러스 BI와 같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그리고 허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자료형으로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요. 이때 리스트는 다른 언어에서 계열과 비슷한 자료형입니다. 연속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형입니다. 각 요소를 한자, 즉 인덱스로 한 개 한 개씩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풀은 리스트하고 자료형이 거의 유사합니다. 대신에 이 리스트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투풀은 직접 수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셋, 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리스트와 유사하지만 인덱스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중복된 값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리스트는 중복된 데이터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 중에 중복을 제거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어, 자료형이 바로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는 리스트와 지수의 하지만 요소에 접근을 할 때 인덱스 대신 키 값을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에서 맵이나 자바스크립트의 베이스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로 구현된 기술 간의 데이터 교환하는 용도로 로 사용되는 게 바로 딕셔너리라는 자료형입니다. 그럼 한 개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숫지형 자료입니다. 먼저 이 숫자를 다루는 숫지형 자료에 대해 다뤄보겠는데요. 이 숫자는 수량을 저장하거나 크기를 측정을 하고 데이터끼리 연산하는 데에 작업에 꼭 필요한 게 뒷형 데이터입니다. 하위선에서 다룰 수 있는 직수형 자료에는 정수형과 실수형 그리고 이들이 나타내는 빈티지라든가 롱, 플롯,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정수형 숫자에 도식점이 없는 형식이고 실수형은 도식점이 있는 형식입니다. 하위선에서는 도식점이 없는 함수는 인피스형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위선 3에서는 요음이 없어지고 모두 인피스형으로 처리가 됩니다. 데이터의 자료형은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타입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형 데이터는 외부에서 입력받거나 난수 발생을 이용해서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 난수를 발생시키는 모듈은 바로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랜덤에 대해서 주장해서 이 표준 모듈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인티지형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티지형 자료는 int 해서 a는 equal 0 이렇게 표시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정수형 데이터는 또 수정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B는 여기 1, 2, 3, 4, 5, 6, 7, 8, 9 되어 있지만 2, 100건, 10,000만, 100만, 1,000억 1억 2,349만 6,789라고 하는 데이터입니다. 정수형에는 양수, 음수, 그리고 0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는 마이너스 323이라고 표시하지만 실제로는 3만 마이너스 32,323 이렇게 해서 인피지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팅입니다. 플로팅은 실시형 데이터에는 이 플로팅 포인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333, B의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0.333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에 2에 3은 동그라미 12가 있는 거하고 똑같죠. 1, 10, 100, 1000, 만, 10만, 11만 9천을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소수점은 부동 소수점과 고정 소수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C는 마이너스 123.4567 이렇게 부동 소수점을 표현할 때는 비수형 B 값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플렉스, 복소수입니다. A는 3 플러스 5J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복소수는 실수보다 큰 범위의 수입니다. 복소수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컴플렉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플렉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3 마이너스 4j 이렇게 표현한 거를 컴플렉스로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수치형 자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문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법은 크게 이진법, 팔진법, 십육진법이 있듯이 이진수, 팔진수, 십육진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는 기본적으로 십진수로 사용이 되지만 상황과 용도에 따라서 문법을 변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정수형은 십진수 이외에도 이진수, 팔진수, 십육진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진수가 표현을 하는 한 가지에서 가장 높은 수는 0에서 9니까 9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릿수가 바뀌게 되어서 10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진수가 표현하는 한 자리는 가장 높은 수는 1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0, 1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8진수는 10이고 16진수는 15를 의미하기 때문에 F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0진수는 0에서 9까지 그리고 11, 12 이렇게 두 자리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진수로 표현할 때는 공비, 이 바이너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0, 1, 그 다음에 1011, 1000 이렇게 해서 100이다 이렇게 구분이 안 되겠죠. 이진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진수는 05, 아토라고 해서 05에 해당이 됩니다. 앞에 있는 숫자는 숫자형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5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까지 나오고 10, 11, 12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인수는 0x, 숫자라는 의미에서 x로 표현했습니다. 0x 하면 16진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0에서 9까지는 그대로 나타내고 10을 한 자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영문자 A, B, C, D, E, F 그래서 F가 바로 12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자릿수가 더 높이 올라가는데 20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 문법에 따라서 나타낼 때 이진수는 공비, 팔진수는 공오, 십진수는 공X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수치형 데이터들을 어떻게 연산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치형 연산을 위해서는 먼저 법칙 연산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법칙 연산은 수학 시간에 배운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단지 곱하기를 별로 표기하고 나누기는 슬래시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나머지 값을 제대로 주는 그런 연산자도 별도로 있는데, 우리 이거를 퍼센트 연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퍼센트 연산자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특히 파이썬 3에서는 나눗셈 연산자가 두 가지인 것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슬래시가 하나짜리가 있고 슬래시가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슬래시를 한 번 사용하는 것은 결과값이 실수형이 리턴이 되고 두 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결과값이 정수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잘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특이한 점은 파이썬에서는 순수 연산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뭐의 몇 승을 나타낼 때, 2의 16승 이런 걸 나타낼 때는 곱하기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장에서 이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 연산자의 종류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그샘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이썬 3에서는 나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파이썬 3에 추가된 연산자는 이그샘플 0ACI에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고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수를 연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2의 16승 한 결과를 출력해 그럼 2를 16번 곱하는 거죠. 2, 4, 8, 16, 32, 14 이렇게 해서 계속 곱해가면 65,536이 나옵니다. 그리고 슬래시가 한 번 되어 있을 때는 실수값이 나오고 두 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점수값이 나온다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샘플 두 번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수형 연산에 2의 16승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F 실행하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옵니다. 2의 16승, 2의 상승하면 2를 3번 곱하니까 8이 나오겠죠.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 나오고요. 10을 3으로 나누었을 때 결과값은 하나는 실수, 3.3333 마지막에는 5 올림이 되어 있고요. 정수값으로 나타내 하면 3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다른 데이터 값 반대로 두 개짜리 얘를 하나짜리 이렇게 변경을 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F5 누르면 실행 결과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형 데이터에 대해서 강의를 마쳤고요. 2교시에는 문자형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